똑딱이 주식의 4월 9일 화요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 양시장 지수는 상승 출발했고요. 장 초반권에는 상승권에서 버티는 흐름이 잠시 있었죠. 장 출발점에서 저는 두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출발은 상승이지만 다시 매물 공방이 존재할 거다라는 점. 또 하나는 코스피 2723포인트, 코스닥은 863포인트를 각각 지지로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체크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오늘 장 초반에 40분 정도 예상외로 버티던 지수가 결국에는 흘러내리면서 양시장 각 지지점을 하향해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은 오늘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서로 맞닿는 그러한 위치에서 위에서 출발했었어요. 만약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양봉으로 상승 마감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A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A의 패턴은 조정이 계속 유지가 되는 패턴이에요. B의 패턴은 뭐냐면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부딪히면서 다시 위로 전환해주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조정의 흐름이 반등, 반전되는 그러한 패턴이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20일 이평선 위로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그대로 양봉으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코스피 지수가 보여줬다면은 오늘 B의 패턴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다시 흘러내리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패턴은 코스피의 경우 A의 패턴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의 패턴이니까 결국은 조정권 흐름에서 반전을 만들지 못하고 조정권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러한 패턴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어제까지도 제가 5일 이동평균선 회복 전에는 아직은 조정권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거다라고 보라고 했듯이 오늘까지도 반전의 어떤 기틀을 만들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늘 코스닥 지수도 출발은 반등 출발을 했죠. 그런데 보시는 대로 5일 이동평균선에 정확하게 고점이 저항되면서 다시 되눌렸죠. 그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이죠. 결국 양시장 모두 5일 이평선 회복을 못했고요. 아래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아직 조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게 855에서 863포인트, 이 범위권의 역할 체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859포인트 마감이니까 아직 855에서 863포인트 이 범위권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범위권의 역할을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이 범위권의 상단 863포인트를 지지로 전환하면서 지수가 회복을 해줘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왜 이렇게 지수가 조정 후 반등을 하지 못할까 하는 점인데, 내적으로는 내일 선거가 있죠. 하루 휴장이라는 점도 있지만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정책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증시의 일부는 눈치 보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외적인 영향이 더 클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내일 미국의 CPI 발표가 있다는 점이죠. CPI에 이어서 또 PPI 발표도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또 발표가 있는데, 국제 유가 등이 올라간 상황에서 우호적인 CPI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6월 금리 인하가 9월로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이제 일부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CPI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전망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CPI
전망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번 3월에는 지난해 3월 대비 헤드라인 CPI는 3.4% 상승, 근원 CPI 그러니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3.7% 상승을 전망했어요. 지난 2월 달에는 지난해 2월 대비 헤드라인 CPI가 3.2% 상승, 근원 CPI가 3.8% 상승했기 때문에 3월 전망치로만 놓고 본다면은 2월 대비 헤드라인 CPI는 좀 더 올라가고요. 근원 CPI는 조금 약간 둔화되는 그러한 예상치인데 과연 이러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할 수 있는지 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 봐야 되겠죠. 자, 미국의 CPI에 이어서는 곧바로 다음 날 중국의 CPI 발표가 또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CPI 발표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유지가 되다가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흐름이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 등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런 조정권 흐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를 놓고 볼게요.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점이 높아졌었죠. 이렇게 보시는 대로 그죠? 그러니까 고점을 높이고 나서 다시 되눌리는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고점을 높이고 되눌렸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은 되눌려도 다시 또 재상승 시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서 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미국 증시도 역시 금리나 지연 모멘텀으로 조정을 거친다면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결국 이러한 조정은 다시 극복하면서 다시 또 올라갔었다 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리나 지연 모멘텀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미국 증시 역시 조정 후 다시 또 상승하는 상승 시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타이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미국 증시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와 미국 증시의 어떤 개념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조정은 다시 장이 끝났다, 꺾이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재상승 시도로 변화되는 그러한 타이밍이 올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이 과연 언제 어디에서 변화의 타이밍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이죠. 오늘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면서 음봉으로 조정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부진 사장이 증여세 마련을 위해서 4,467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 매각이 있죠. 바로 이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16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이 영향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최근 매수 대비로 놓고 본다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좀 좁혀주고 나서 다시 상승 시도가 나타날 주가라는 점도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모처럼 8만 원대를 뚫고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이었거든요. 이 흐름은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을 좁혀준 다음에 다시 재상승 시도가 있는 그러한 패턴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5일 이동평균선 우위로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종가는 정확하게 5일 이동평균선 위치에서 마감이 됐어요. 자, 18만 3천 원입니다. 18만 3천 원 이 5일 이동평균선의 위치를 저점상 지지로 전환해주는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야 의미가 있거든요. 18만 3천 원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해주는 그 흐름이 나타나야 의미가 있다. 이 타이밍을 잘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오늘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보시는 대로 고점이 5일 이동평균선에 저항되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이 됐죠.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의 주가도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저점상 지지로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기회의 타이밍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염두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게요. 이 종목 최근에 계속 완만하게 눌려들었습니다. 주가가 눌려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을 보시면, 자,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20일 이동평균선에 여기서부터 고점상 자꾸 저항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계속 고점상 오늘도 그랬고요. 저항되고 있죠. 항상 일정한 저항점은 이후 주가가 거기를 돌파해가지고 지지로 전환해줄 때, 그러니까 계속 저항받던 자리를 지지로 전환해주는 주가 흐름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의미가 있고, 그 자리가 바로 매수의 타이밍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계속 저항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갖다가 주가가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주는 그 타이밍이 나타나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의미 있는 주가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염두를 해주시고, 바이오의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지지권에 와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횡보 등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내려와서 1차 지지권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서 횡보 등락을 계속 좀 더 이어가면서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여기서 2차 지지권으로 한 번 더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실질적인 지지권을 만들면서 반등을 시도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1차 지지권에서 횡보 등락은 결국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타날 수 있는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거를 염두해서 또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ST팜은 체크의 기준을 좀 잡아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상승 후 매물 출회가 많아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유리기판 관련주는 종목의 압축 선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ICD나 그 다음에 SKC처럼 아직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상승 후 되눌림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로 해가지고 다시 대반등을 할 수 있는지, 바로 요거를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ICD나 SKC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5일 이동평균선 지지에서 대반등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일이 선거죠. 내일이 선거인데요. 투표들 잘 하시고요. 또한 봄을 만끽하는 그러한 또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그러한 구간에서 매매하시느라고 하루 고생들 많으셨습니다.